지난 시간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었었잖아요. 그죠?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자, 이런, 어구, 마우스가 왜 안 오지? 여기 있네. 자, 이거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놈을 인수분해하면 1, 1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이럴 때 사실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이게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는 1 또는 또 x는 1, 아이고 1 이렇게 되니까 이 둘이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2차 방정식에서는 해를 이렇게 말합니다. x는 1이고 똑같은 게 겹쳤다 해서 중복했다 그래서 이런 근을 중근이라고 하고 또는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요. 중근이라고 적어요. 중근. 자, 그래서 이렇게 중근이라고 적는 이유는 똑같은 근이 두 번 중복됐다라는 뜻의 중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근이 두 개인데 고등학교에 가면 이걸 서로 같은 두 근이라고 해요. 근데 중학교에서는 이건 근을 한 개라고 해요. 근이 몇 개냐 그러면 한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개수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서로 다르면 안 되는데 중학교에서는 똑같은 것이 한 개다 이렇게 중복됐는데 한 개라고 치는 거고요. 고등학교에 가면 이것은 서로 같은 두 근이다. 그래서 근이 두 개인데 같은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중근을 갖는 것은 방정식의 근이 한 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중근이 될까요? 중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뒤에 있는 얘가 없으면 그냥 이건 2차식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인수분해 할 때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제곱꼴이 되면은 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것의 제곱꼴이 되느냐? 여기 둘이 이렇게 같아야 되고요. 여기 둘이 이렇게 같아야 되고요. 부호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ax 이렇게 해서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2ax가 돼요. 그죠? 여기가 이 a의 제곱이 여기 a의 2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여기 2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면 여기는 xx 되고 aa 되고 둘 다 플러스 이렇게 붙이면 여기는 ax 여기도 ax 그죠? 그래서 그 둘을 더해서 2ax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를 먼저 이렇게 반 나눕니다. 그럼 a가 되잖아요. 그것을 제곱을 해요. 그러면 얘가 돼요. 그죠? 이런 상태가 바로 중근을 갖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서 얘가 중근을 가질 조건은 요 a를 일단 반 나눕니다. 요 1창의 개수를 반 나눠서 제곱을 한 것이 여기 있는 b와 같으면 돼요. 그래서 4분의 a 제곱이 바로 b랑 같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요 1창의 개수의 뭐라고 하냐면 반의 제곱이라고 해요. 반의 제곱이 요 뒤에 나오면 바로 완전 제곱꼴이 됩니다. 이때 요 앞에 x 앞에 있는 개수는 1이라 해야 돼요. 1이 아니면 억지로 1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 이것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이 k의 값을 정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요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이 저 k랑 같으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4의 반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제곱하면 그런데 플러스 4가 되죠? K가 4가 되면 바로 중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 지워볼게요. 자, 여기 요놈들이 내가 이거 녹화를 시작했나 모르겠네. 여기가 4가 되면 xx 22 둘 다 마이너스를 해야 되네요. 이렇게 하면 중근을 갖는다는 거죠.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 되니까.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중근을 가질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x제곱 이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ax 플러스 b는 0에서 b는 a의 반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면 중근을 가질 조건이 되는 거고요. 중근을 가질 조건이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식을 인수분해 해놨는데, 자, 얘가 중근을 가질 조건은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전개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쪽이 0이 되면 얘가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 된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k가 0이 되면 중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약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여기가 1인지 확인하고 반의 제곱이 여기 같다. 1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를 요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여기를 1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리고서 반의 제곱이 이것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근을 가지게 하는 조건이다라는 거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문제는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으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필요 없죠. 그죠? 풀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중근을 갖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 됐기 때문에 는 0이 있고 이쪽이 다 완전 제곱꼴이기 때문에 이거 다 완전 제곱, 얘도 완전 제곱이에요. 3의 제곱이 없어도 돼요. 숫자는 제곱이 없어도 돼요. 문자는 제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곱이 없어도 다 완전 제곱꼴입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중근이고요. 근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을 써야 될 때는 x는 1 하고 괄호 밖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중근,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 하고 중근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여기 x는 2 하고 중근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x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중근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문제를 조금 좀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는데, 자, 여기에는 일단 완전 제곱꼴이 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모아놨겠죠? 당연히 지금 중근인 걸 보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을 풀어. 왜냐면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데 그게 중근인지 아닌지 모르고 시작해요. 근데 풀다 보니까 중근이 됐어. 그래서 이런 경우인 거죠. 자,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xx, 우리는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3, 3,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네. 따라서 x는 3이 되고 중근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x는 3이 되고 중근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자, 여기는 xx 5, 25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했더니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0입니다. 그러니까 x는 5고 중근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3x 3x 2 둘 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어요. 3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x는 암산으로 3분의 2 오랜만에 하네. 지난번에 이어서 인수분해 할 때 이런 거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 뒤에 마찬가지로 중근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2x 제곱 마이너스 요거 넘어오니까 8x 플러스 8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풀 때 인수분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심해요. 여기가 2가 다 똑같이 2의 배수란 말이에요. 2로 나눠버려야 돼요. 전체를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지 숫자가 작아지고요. 작아져야지 인수분해 하기도 쉬워져요. 자, 그래서 여기는 2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이쪽은 xx 쓸 필요 없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니까 x는 2고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중근을 갖는 식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연습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좀 색다른 건데 지금 여기 뒤에 4번, 5번 뒤에 6번에 아이고
아, 이건 또 왜 나오냐. 자, 6번에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방정식이 이쪽이 0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것을 이항해야 되는데, 여기 전개도 필요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고요. 이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x, 이건 넘어오면 플러스 7는 0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꺼번에 적으면 되겠죠. 그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입니다. 자, 그래서 4, 4, 16이고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x는 4 이렇게 하고 중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 것을 모두 골라라. 중근을 갖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중근을 갖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중근을 갖는 거 고르려면 이걸 인수분해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인수분해를 빨리 해봐야 될 텐데, 중근을 갖되, 자, 얘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자, 여기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둘로 쪼개지기 때문에 중근 아닙니다. 그죠? 얘는 중근 아니에요. 중근 아니에요. 자, 여기는 중근을 가지려면 이 뒤에는 항상 플러스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의 반의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 뒤에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얘도 지금 음수죠. 그죠? 이거 안 됩니다. 자, 얘들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x 앞에 개수가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이 같을 때는 상관없어요. 자, 같을 때는 뭐냐 하면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얘네 둘이는 부호가 항상 같아요. 자, 일단 얘는 중근을 갖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제곱을 하면서 넘겨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가 됩니다. 8이 아니고 여기 6이네요. 그죠? 6. 아, 그러니까 3, 3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얘는 중근을 가져요. 자, 정답이 두 개란데 여기 없으니까 얘도 중근을 갖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얘를 1이 넘겨야 되겠죠. 왜냐면 x제곱 플러스 8x 저 5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6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네요. 는 0은 자 보세요. 다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쪽이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차피 얘가 이쪽이 0이니까 이 는 0은 이쪽에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xx 4, 4 둘 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도 중근이 됩니다. 그래서 중근을 갖는 것은 3번과 5번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근 갖지 않는 거 3번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중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니까 중근을 갖도록 하는 K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상수를 구해보자 그랬어요. K 값을 구해보자. 자, 이쪽을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되네요. 자, 다음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중근을 갖도록 해라 그랬어요. 중근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모양에 따라서 살짝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중근을 구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얘를 가지고 했을 때 얘를 먼저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x가 앞에 개수가 지금 1이라 해야 돼요. 1이 아닐 때는 여기 1이 아닌 경우 있죠.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고 1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반의 제곱이 여기 오면 된다는 거죠. 4의 반의 제곱. 그죠? 반의 제곱이 여기에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k 값은 바로 뭐냐? 4의 반의 제곱인 거죠. 그리고 약분하면 2가 되니까 2의 제곱이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4가 오면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것의 반의 제곱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직 1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기를 나눠야 됩니다. 여기를 3으로 나눠야 돼요. x제곱 그리고 여기는 6x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3분의 k가 됩니다. 3분의 k. 자, 그래서 요놈의 반의 제곱이 3분의 k가 되면 돼요. 자, 6의 반이니까 3이고 3의 제곱이
3분의 k가 돼야 됩니다. 3의 제곱은 얼마죠? 3의 제곱은 계산하면 9죠. 그죠? 따라서 k는 3인가요? 아니죠. 2, 3이 1이 곱해야 되니까 3, 9, 27이 됩니다. k가 27이 되면 중근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의 제곱인 거죠. 근데 여기처럼 얘가 k가 숫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을 때 이런 모양은 이미 이쪽이 제곱꼴이거든요. 이걸 전개해서 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는 이 k가 0이면 중근을 가져요. 왜냐하면 x-3의 제곱이 0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냥. 그죠? k가 0이면 중근을 가져요. 자, 여기는 거꾸로잖아요. 그죠? 이 문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근을 가지려면 k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놈의 반의 제곱이 16이 된다. 이렇게 반드시 식을 써야 됩니다. 이 식을 안 쓰고 숫자를 쓰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다 8이라고 쓰거나 마이너스 8 하나만 써요. 사실은 이 두 개 다 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만 쓰게 됩니다. 이 식을 꼭 쓰세요. 2분의 k의 제곱이 16이다. 따라서 얘는 4분의 k 제곱이 16인 거고요. 따라서 k 제곱은 4 곱하기 16이에요. 이때 k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때 k는 어떻게 구해요? 제곱근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 곱하기 16이에요. 근데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4는 2고 16은 4니까 4, 2 얼마예요? 8이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8, 마이너스 8 두 개의 답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답이 있는데 하나만 쓰고 매일 틀립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k 값은 미지수의 값을 찾을 때는 그 값이 두 개다. 두 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k 값 하나고요. k 값 여기 4라서 하나예요. 여기도 하나예요. 여기는 이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8, 8과 마이너스 8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쪽으로 가보면 그 다음 문제 중근을 가질 k 찾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자 아직은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는 있어요. 중근을 가지도록 해라 그랬어요. 자, 중근을 가지도록 해라 그랬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거 옆으로 이제 떼가지고 왔습니다. 떼가지고 왔어요. 자, 옆으로 떼가지고 왔는데요. 중근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를 배웠으니까. XX.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상수항이잖아요. 그죠? 이게, 자,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플러스 7x 플러스 7x 똑같은 게 두 개 나와야 되고요. 그 14x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7이 되려면, 여기 7이 돼야 되고 7이 돼야 돼요.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얘가 돼야 되겠죠. 그죠? a-1은 바로 7, 7에 49고요. 여기서 원하는 a는 50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방법이에요. 첫째 방법. a는 이렇게 50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방법은 뭡니까? 다른 방법은 안 나오네. 다른 방법은 자, 이 옆에다가 다시 아니지. 자, 이렇게 지워놓고 해보죠. 지워놓고. 자, 다른 방법은 뭐냐? 여기 14의 반의 제곱이 얘랑 같으면 된다. a-1이 되면 된다. 14의 반이 얼마냐면 7이고요. 7의 제곱은 49예요. 7, 7에 49. 49가 바로 a-1이 되죠.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1이 돼서 50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근이 되는 a 값을 찾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본질을 잘 해석을 해보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2차 방정식에 이게 중근 x는 3을 갖는데요. 중근이 3이래요. 중근이 3. 자, 중근이 3이란 얘기는 뭘까요? 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했는데 이걸 계산했더니 x-3의 제곱으로 이렇게 됐단 얘기죠. 맞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1이니까 여기도 그냥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도 1, 여기도 1.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계산을 해도 돼요. 첫째 방법.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그래서 여기 비교하니까 a는 6이에요. a는 6. 마이너스 6이라 쓰면 안 됩니다.
b는 9예요. 여기 b는 9. 그래서 a와 b를 이렇게 찾았으니까 a와 b 더하면 15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푸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중근. 자, 근데 그 다음은 근이 주어졌으니까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9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b는 3a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b 대신 3a 마이너스 9. 그런데 이 a의 반의 제곱이 3a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네. 그죠? 그렇게 해서 a와 b를 따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약간 어렵죠. 그죠? 중근이면 그냥 이렇게 완전 제곱꼴을 해서 전개해서 두 식이 같다가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문제랑 바로 이어져서 제가 앞에서 풀어주려고 했던 그 방식이 그대로 여기 나오니까 얘를 한번 그대로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가 있잖아요. 그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이것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요놈의 반의 제곱이 얘랑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4a라는 것이 있는데 그놈의 반의 제곱을 하면 5a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요게 바로 식입니다. 식. 자, 이 식을 풀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그래서 그놈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이항하면 마이너스 5a가 되고요.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이쪽은 다 넘어갔으니까 0이 됐습니다. 자, 여기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에서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말이죠. 잘 보세요. 저 a 값이 2a 이렇게 하면 1 하면 되나?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4밖에 안 되죠. 그죠? 여기 5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2a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2a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이렇게 해야죠. 4a와 a 1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놈을 인수분해 했더니 a-1과 4a-1은 0이에요. 그래서 a의 값은 1 또는 4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a의 값이 두 가지가 답입니다. 두 가지. 알겠죠? 자, 두 가지가 답이에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잠깐 좀 다른 얘기 좀 해봐야 되겠는데, 자, 이 a의 값이 이제 정해져서 이제 원래식에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a가 있는 거예요. 근데 a가 만약에 0이라고 해보세요. a가 0이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항이 사라지죠. 이 항이 사라지면 이것은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원론에 부정이 돼요. 그래서 2차 항의 개수에다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0이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조심해야 돼요. 이 경우를 조심해서 2차 항이 0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미지수의 값만 골라야 된다. 근데 여기는 지금 개념 설명하는 거라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값이 상수 a가 2차 항의 개수를 0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기는 2차 항이 숫자 1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1의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근이 되게 a의 값을 찾아봤더니 1하고 a는 4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1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여기는 a의 값이 4만 된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2차 항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값은 이게 2차 방정식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게 돼요. 그죠? 2차 방정식이 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근을 얘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앞에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값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중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중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완전 제곱식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풀이 과정을 보니까 인수분해 하다 보면 중근으로 인수분해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근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